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자,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만 이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됐었죠. 윤미향 전 의원 이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지금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매국노 이완영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면서 광복절을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들이 통곡하실 일이라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해줘야 하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른 때 하지 뭐 이런 왜 광복절 날이냐 이런 건데 이현정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예. 앞으로의 어떤 이 사면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이번에 8.15 사면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번 사면만큼은 정치인과 논란이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강조했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더군다나 윤미향 씨를 사면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8.15입니다. 8.15는 정말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네. 가장 아마 이 8.15의 어떤 이 감회가 새로울 분들이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윤미향 씨가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된 것들을 보면 네. 결국은 이제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저는 사면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윤미향 씨에게 뭔가 빚진 게 있습니까? 이 정부가? 아하.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때 이분이 그냥 지금 구속된 상황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무슨 뭐 정치를 앞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겠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8.15 사면, 8.15 광복절 날 굳이 이 할머니들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사면을 해서 본인들이 항상 주장하잖아요. 피해자 중심주의. 네. 그리고 항상 반일에 앞장서 왔던 게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을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한다는 이 차원이었는데 왜 윤미향 씨만큼은 이렇게 굳이 해주려고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천 소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얘기는 왜 특별히 또 왜 광복절 요 시점이냐 딴 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은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네. 만약에 제가 무슨 관계자였다고 치더라도 사면할 때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이 적절한지는 좀 약간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기할 법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윤미향 의원이 지금 검찰이 원래 기소했던 것이 맨 처음에 8건이었었어요. 근데 그중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4가지는 무죄가 나왔고 4가지는 이제 유죄가 나왔거든요. 재밌게도 실제로는 1심에서는 8가지 중에 1가지만 유죄가 나오고 나머지 7가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적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그만큼 약간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었다는 측면을 부분으로 반영하기도 하고 네. 실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윤미향 씨가 실은 지금 이제 뭔가 요 어떤 횡령 부분은 국민적으로 이제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인데 예. 또 다르게 보면 1992년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안부 문제를 잘 모르던 시점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 등등을 하면서 어렵던 시절에 그때는 분명히 뭐 월급 같은 것도 별로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국 현대사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네네. 어떤 위안부 문제를 쟁점화했던 공이 있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과는 과대로 충분히 비판받더라도 예. 이런 공까지도 아마 고려해서 좀 이제 좀 뭐 잘못
했지만 네. 이제 아마 이번에 사면에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과거의 공도 인정해야 된다는 그 말씀엔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굳이 이 광복절에 이런 문제가 있던 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면과 관련된 소식이 알려지자 윤미향 전 의원은요 SNS에 나를 욕하는 것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픽 올려봐 주시죠. 이어진 또 다른 글에서는요 좀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번 주말에 지금 세계 1번군 위안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광복군역에서 김복동의 희망 활동을 진행하겠다. 광화문에서 오늘입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앉아 있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윤미향의 이른바 마이웨이 뭐 이렇게 이야기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민심은 어떻게 볼까요, 최진영 변호사님?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제 기억을 되살려봤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이와 같은 각종 그 후원금 같은 것을 횡령 의혹을 받았을 때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마포 쉼터의 손모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윤미향 전 의원과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다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다 해먹고 그린 다음에 이제 유죄 확정 판결된 이후에 9개월 만에 이렇게 지금 법적인 아무런 족쇄를 사실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 버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다른 것도 아니고 김복동 할머니 얘기를 또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김복동 할머니를 2번 죽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복동 할머니와 관련되는 후원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횡령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그 횡령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윤미향 의원 그렇게 반미 반일을 하면서 윤미향 의원 딸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유학 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다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지금 이 8.15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김복동 할머니를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무덤에 계신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서 남아 살아 계시는 아마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 최 원장님은 그 공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윤미향 전 의원 때문에 위안부 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의 지원금이 딱 끊어졌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금 4년간 재판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윤 전 의원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다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이제 징역 1년 6개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유예 3년에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9개월 만에 사면 대상이 된다? 야, 이거는 법적으로 너무 빠른 건 아니에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빠른 것을 넘어서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사면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사면 논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특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법은 왜 있지? 정의는 왜 있지? 왜 수사를 하고 왜 기소를 하고 왜 재판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은 있습니다. 헌법상 부여된 권한입니다. 하지만 예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정치인을 사면을 비롯해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본인들과 관련돼서 사실상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됐던 사람들한테는 거의 은사처럼 은혜처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면권을 남용한다라는 그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후폭풍 또한 오롯이 이 정부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면권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2020년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서는요.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 한다면서 막말을 했고요. 윤미향 전 의원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이번 사면 최동석 이 처장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저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사면권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일개 인사혁신처장이 지금 이제 이용수 할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윤미향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해서 대통령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 해석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그래서 윤미향 전 의원이 심사 이제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돼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아직 12일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윤미향 전 의원은 이건 굉장히 중도층 민심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자세한 것만 다 앞서 세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원 안 하겠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건 제가 볼 때 뭐 조국 전 대표하고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해서 물론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합니다만 이거 뭐 중도층 민심도 민심입니다만 이거 진영 논리로 나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죠. 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2심에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거였고 그러니까요. 집행유예가 지금 아직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시기인데 이 부분을 왜 굳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왜 광복절 날 더군다나 특사를 하느냐. 대통령 임기가 지금 이제 2달 남짓인데 정말로 통합에 제가 볼 땐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 조국 전 대표 부부 또 이 조 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던 이 최강욱 전 의원도 이름을 지금 올렸습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면권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빚을 갚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입니다. 파렴치한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작년 12월입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아직 형기의 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양심범입니까? 사상범입니까? 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사면 복권도 지금 결정이 되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써 당장 내년 6월에 서울시장이다, 뭐 부산시장 선거직에 출마를 해야 된다, 아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와야 한다, 여러 목소리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벌써부터 법 여권에서 이런 소리 나오는 거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참 정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사면만 되면 다 이제 풀리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번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다 그러면 그동안 입시 비리로 구속됐던 사람들 다 사면해 줘야죠. 왜냐 자기의 자녀들 최근에도 뭐 요거에 그 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 그 입시를 한 사람인데. 근데 왜 조국 전 대표만 사면해 주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잖아요. 그리고 이 재판이요 5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2019년도에 당시에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되면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고 또 정말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조국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친구들하고 많이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자, 조국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모든 모임도 다 깨져버리고요.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5년 동안 오랫동안 그 뭐 김미리 판사인가요? 재판 뭐 지연하면서 재판도 안 되고 하다가 이 1심이 3년 6개월이 걸렸어요. 힘겹게 재판이 돼가서 겨우 이제 2년형을 했는데 8개월 만에 그냥 사면에 끝 됩니다. 그럼 재판을 왜 했습니까? 5년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 재판을 왜 했나요? 그러니까 정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이야기처럼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좀 전에 우리가 영상에 보셨습니다만 2022년도에 당시 이재명 후보께서 자, 이 문제는 정말 민주당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시킨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본인이 한 3차례 정도 사과를 낸 사건입니다. 근데 딱 취임하자마자 2개월 만에 사면해주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나오고, 그다음 뭐 재보궐선거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준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나도 이제 정치해야 되겠다. 정치하면 모든 범죄는 그냥 다 덮이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이분은요, 2심에서 유죄가 떨어진 다음에 정당을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과 비슷한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를 또 뗐잖아요. 자,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드디어 또 이렇게 사면해주고 이제는 또 금이환영해서 다음번에는 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화면을 저희가 올려주십시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될 경우에 글쎄요,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글쎄 걱정도 있을 것이고 득이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글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속 생각을 알 수는 없겠는데 예.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가 그야말로 2019년도에 얼마나 그때 뜨거웠어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아주 완전히 맞불 집회가 열리고 이랬던 상황을 다 기억합니다. 예. 말하자면 진영과 진영의 대결에 가장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이 조국 전 대표예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당위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정치 공학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겁니다 아마. 네. 뭐 지금 보니까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사면 복권까지 말이죠.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지층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 네.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팽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부당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담을 덜 느끼긴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 때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만약 복권되면 조국 가능성이 전 대표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아마 그래서 합당이나 연대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각을 세우는 일은 뭐 여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테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네. 근데 아무튼간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게 중도층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 걸 봐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형기가 시작된 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예.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게 2023년도 10월달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했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졌고 국힘이 말이죠. 국민의힘이 졌고 그 지난해 그 총선거 대패했던 게 전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그때 특사는 사실 국민 민심에 대단히 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했었잖아요.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면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 자꾸 진영 논리를 보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글쎄요, 국민 여론이 팽팽하다 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이 시기에 이 사면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왜냐하면 진영 논리의 가장 그 선봉이었기 때문에 통합에 저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워낙 팽팽한 여론이 갈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도 결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합니다.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 보낸 거 아마 기록하십니다.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복권을 요청했던 정찬민, 홍준문종, 심학봉 전 의원,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야당 비리 정치인도 사면해 주는데 뭐 조국, 윤미향 사면 왜 뭐 문제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빌미? 뭐 이런 거를 좀 제공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우리 최진영 교수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책임지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중에 상당수는 송원석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네. 결국 지금 이렇게 식으로 해서 뭔가 반박을 하고 하지만 반박이 어떻게 보면 크게 약발이 안 받는 것은 결국 송원석 이 원내대표가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때문 아닙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하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꺽쇠로 해서 눈웃음 치는 이걸 보면서 정말 속으로 분노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철회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떡 봤더니만 이게 펼쳐봤더니만 그때 그 텔레그램 메시지로 올렸던 사람들이 지금 테이블에 다 올라갔다는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다 이번 8.15 특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네. 정치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큰 실책을 했다라고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철회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생 사면이 돼야 하는 것이지 정치인 사면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특별 사면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 중에 하나죠.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을 합니다. 최종 특사 대상자를 확정하는 거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것도 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우리 최병준 소장님께서는 어떤 결과로 나올 것 같아 보이세요?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실은 좀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은 앞에서 우리 말씀하신 논소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심 유죄를 받고도 정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2024년 작년 총선에 받은 득표율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받은 게 거의 700만 표를 받았어요. 네. 그 지지율로 이제 그 24% 정도를 대충 받았었는데요. 예. 그래서 실은 아마 그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도 놀라고 뭐 저희 같은 사람도 다 놀랐었는데 실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그 조국 대표 본인도 크게는 그 어떤 이제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처음에 쟁점화했던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이제 무죄가 조국 대표 본인이 이제 무죄가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은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 어떤 국민 여론과 관련된 정치적인 측면과 네. 법적 측면을 좀 구분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측면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국민으로부터 용인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약간 사면받은 측면이 있고 실은 아마 그런 점들이 이후에 좀 이제 지금 이번에 사면이라든가 예. 그런 좀 운신의 폭을 넓힌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는 현재 지금 현대 정치가 우리나라가 결국 팬덤 정치가 되게 중요한데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의 다양한 측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면서 조국 대표를 좀 비교적 임기 초반인 조기에 사면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팬덤이 있다 거기는 동의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에서 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이 용서를 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하나의 이제 정치 포퓰리즘이죠. 정치적으로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또 우리가 이제 법적인 또 법치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항상 여기 이제 갈등을 이제 벌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칫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자칫 조기 대권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지금 보면 8월 25일 날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지금 관세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국민적 지지를 전부 다 사실 모아서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해 나가는데 국력을 모아야 될 게 저는 입장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친명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 조국 전 대표 사면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매일 또 막 말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국 혁신당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 저렇게 혼자 뛰고 있고, 자, 조국 전 대표 저렇게 뛰고 있고, 그러면 기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죠? 이 두 사람의 이 뭐 대권 경쟁 이걸로 조기에 쏠려버리면 예. 자칫 대통령의 어떤 이 문제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위협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 예. 그래서 정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 문제 그리고 자칫하면 아까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이야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의 첫 신호탄이 바로 그 선거였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번 사면이 자칫 대통령의 어떤 정당성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지향하고자 하는 민생과 통합 이거를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